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고가 철거 때문에. 자, 퍼니퍼 노희 변호사님 지금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중이고요. 네, 화장하고 있답니다. 김영남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준희 기자. 안녕하십니까? 노희 변호사 곧 들어올 테니까 바로 그냥 시작해 보자면 통일교 한 총재는 워낙 그 노령이라 네. 영장이 발부 안 될지도 모른다고 했었거든요. 그 그게 이유 때문에. 제일 큰 리스크였죠. 예. 고령이라는 게. 네. 근- 조호와 변호인단이 발목을 그렇지. 잡은 거지. 초호화 변호인단도 있었고 네. 그리고 아마 비서실장은 들어가고 총재는 기각되지 않을까 나이 때문에. 근데 거꾸로 됐어요. 네네. 그 비서실장이 기각된 걸 보면 비서실장은 입을 열었나 봐. 더 얘기하지 말고 예. 비서실장은 협조를 했나 봐요. 그죠? 저희가 대기실에서 안 그래도 그 자기들끼리 이제 프리즈너스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가 된 건데 비서실장이 먼저 열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기각된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이제 큰 금고지기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돈 출납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하는 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 요즘 정확한 얘기를 미모 해줘가지고. 문자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네. 예. 그 리박스쿨 말고 노박스쿨이라고 돌리나 봐. 지나치게 노영희 변호사 이뻐졌다는 문자가 많이 올라오더라고. 예. 요즘- 한두 명이 그럼 몰라도.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구속되고 비서실장은 기각됐다. 왜 그럴까? 비서실장은 다 토해냈나 보다. 라는 얘기 하는 중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뭐 토해냈다고 해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협조했는 거 아니에요? 협조? 그러니까 그게 정원주는 협조하고 예.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모시던 어머니는 부인하고. 어머니는 설교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종교 일치를 말씀하시고 독생녀다 내가. 근데 제가 예측해 보면 한학자 총재가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예. 이게 며칠 있어 보면 참 견디기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네. 교주로 사시던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며칠 있으면 진짜 힘들다고요. 근데 수사 협조를 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지 않을까 이제 입 싶어요. 열 거예요. 마구 나올 왜냐하면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도 이 김건희 측에게 배신당한 측면이 있거든요. 대선 전에는 막 해줄 것 같았어. 그래서 뭐 통일교 그렇지. 캄보디아에서 하는 피스파크 사업 맞아. 도와줄 것 같고 막 해줄 것 같았단 말이에요. 같았는데 근데 정권 잡고 뭐 특히 23년 3월에 전당대회 치르고 나서는 말이 스르르륵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관계가 끊어졌다고. 예, 그러면서 이거 캄보디아 왜 이걸 통일교 빠져 캄보디아 우리가 할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된 걸로 지금 예, 그렇기 보이는데. 때문에 배신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며칠 그 수감 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오늘 이미 바뀌셨을 아니, 거예요. 저는 아 오늘 벌써 네. 저는 이제 그 참어머니는 그럴 건데 앞으로 이제 그 내부에서 못 견디니까 당연히 자기가 아닌 걸 다 말할 텐데 네. 문제는 정원주하고의 관계라니까요. 정원주 바깥에서 비서실장? 네, 비서실장은 지금 기각된 걸 보면 아마도 검찰이 원하는 답변을 했나 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데 또 하나는 네가 들어가야지 어떻게 어머니를 집어넣냐. 라고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통일교 내에서 내부에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럼- 통일교에서 바로 성명을 냈는데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과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바로 밖에 내거든요.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모든 걸 총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내부적으로는 좀 배신자론도 사실은 좀 나오는. 내 생각에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통일교 그 참 어머님의 네. 아들 딸들이 네. 지금 이어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여러 차례 확인이 돼서 결국 본인이 직접 나서 가지고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통일교 내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그 다 알 거 아닙니까? 어머님은 갔다. 그렇죠. 어머님은 나이도 있으시고 여기서 형을 받으면은 못 나온다.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아들 자식이 없으니까 딸 자식도 없고 물려받을 자기들 중에 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머리가 다르게 돌아갈 것 같은데 어머님을 왜 넣었어가 아니라 어머님은 가셨구나. 잘렸어. 어머님은 가셨구나. 그 다음은 우리다. 우리 중에 누굴까?
네, 3, 4, 7남과 이제 굉장한 혈투를 벌이고 총재가 된 게 20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만으로 한 13년 됐잖아요. 꽤 견고히 이제 구축을 했는데 거기에 배경에 딸 7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엄마랑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딸 한 명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5년 말하는군요. 몇 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정말로 이제 세게 권력 투쟁이 다시 2010년대 그럴 가능성이 그때 높죠. 초반 같은 아주 굉장한 암투가 나타날 텐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 사람이 이제 비즈니스를 아주 견고하게 그래도 구축해온 사남. 예, 사남을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한때는 그 종교적 대권도 이어받는다는 설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부에서 여러 폭로가 엄청나게 나올 그러니까.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제압하기 위해서. 네, 신의 영역에 이제 재림 예수, 재림 메시아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가 왔는데 재림 메시아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예수도 자기 동네에서 박해를 받았다. 문선명도 구속된 적이 있다. 그 얘기를 미국에서 계속 미국에서 네, 구속된 적이 있죠. 있었다는 네. 얘기를 계속 통일교에서 하기 근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구속된 거는 세금 포탈로 구속된 탈세로 거였는데. 구속됐어요. 탈세로. 그때 더 뭐, 커졌다면서. 모양새는 그때 이제 다른 교인들이 다른 교회 목사들이 도와줬다는 거야. 결백하다. 미국에서 종교 풀어줘야 탄압이라. 된다. 예. 근데 그건 오래됐어요. 네. 40년도 넘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그 한학자 구속영장 만지작거릴 때부터 계속 얘기하기. 일부러 네. 찾는 우리는 일부러. 흔들리지 않는다. 종교는 탄압. 근데 여기가 엄청난 자금력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 그 자금을 일로 옮기거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꽤 많이 옮겼다라고 일단 알려져는 있습니다. 지금 후속 3분의 2 그 가량. 후계 구도 때문에 암투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진실이 나올 것 같다 여기서. 그때 그 왕자의 난 할 때 네. 왕자들이 싸워가지고 3명 중에 1명이 될 거라는 설도 있었으나 그때 이 통일교회에 있는 실권가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말고 어머니가 하셔야 된다. 그 꼬셔가지고 사실은 어머니가 된 그 거였거든요. 비서실장이 살아났다는 것은 비서실장 중심으로 재편될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게 될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 매우 높아요. 네. 예. 그래서 비서실장 그 생각하고 어머님을 편히 보내드려야 그러니까 되겠다. 버린 셈이 해서 검찰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을까. 통일교는 뭐 그 내부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네. 일단 하루 잤잖아요. 네. 하루 구속되고 하루 자지 않습니까? 그럼 별 생각이 다 나고 생각이 다 바뀐다. 기억이 안 나던 것도 다 기억이 난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래서 참어머니가 이제 얘기하시기 그러니까요. 참어머님이 국민의힘 의원님. 정교 일치는 포기하시고 네. 정치는 따로 가라 그러면 네. 그러면서 말씀하실지 모르겠다. 적극 협조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국민의힘이 이제 큰 그렇죠. 재앙인 거예요. 이게. 윤석열, 김건희 큰일 났어요 이제. 그것도 그렇고 권성동 외 윤한홍. 당권 주자들도 연락이 왔다는 거 보니까 그 전부터 이들은 통일교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그 사람들이 도와주면 자기 당락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렇습니다. 저 한학자가 윤석열 당선된 이후에 편지를 받잖아요. 편지를 받아. 그 참어머님 때문에 당선됐다. 최고 지도자 선택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20만 조직의 힘 얘기합니다. 20만 조직의 힘 얘기하는데 통일교는 자기네들이 100만 막 1000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조직인데 20만 조직의 힘 이 얘기는 국민의힘과의 관계,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20만 정도 동원할 수 있다는 얘기고 동원했다는 얘기죠. 대선에 동원했다는 네. 얘기고 그리고 다른 당권 주자들이 2023년 그렇죠. 그 전부터 전당대회 때 얘기 나왔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도 통일교가 도와주면은 표가 움직인다는 걸 이 주요 주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당대에 출마했던 사람들 이름을 한번 보면요. 2023년 3월 8일이거든요. 네. 김기현, 황교안, 윤상현, 안철수, 천하람, 조경태. 그리고 출마를 하려다가 포기했던 건 당시 이제 원내대표였던 분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뉴스에 나온 거 뭐 X 세모 동그라미가 누군지 대략 그 딱 이름 보면은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건 그 전에 통일교가 전당대회든 혹은 뭐 대선 후보 경선이든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 영향력 도표 한번 제가 드린 거 영향력 있거든요. 도표요? 네, 네. 네. 그 앞에 거 한번 예예. 요거 봐주시면 요거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던 후보 될 때 저 예. 표 차이를 한번 보세요. 4만 6천 표입니다. 34만 7천 대 30만 1천이란 말이에요. 그죠? 4만 6천 표죠. 예, 예. 일반 여론조사라고 돼 있잖아요. 저 때는 5대 5였어요. 일반 여론조사에서 10.27%를 홍준표 후보가 이깁니다. 17만 그렇죠. 5천 대 13만 7천.
저걸 다 뒤집을 정도로 뒤집고 4만 6천 표를 이길 정도란 말이에요. 선거인단에서 이긴 게. 네네. 예. 그러니 그러면 그냥 단순 암산으로만 해도 약 9만 표 정도가 저걸 뒤집는데 기여를 했다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9만 표를 암산으로 이긴 해도. 거죠. 예, 그러니까 한 20만 표가 작동한 것 같아요. 사실상 그렇게 돼야 저역전이 그렇죠.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 마지막 결론만 놓고 보더라도 4만 6천 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통일교가 몇만 표일지 우리가 뭐 12만이다 뭐다 나오지만 어쨌든 4만 6천만 돼도 결과를 완전히 대선 후보도 바꿔치기를 할 정도의 그때는 위력이 신천지 있다.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예, 신천지랑 같이 믹싱돼 있다 치고 신천지 통일교 둘 다 있었던 게 아닐까? 정광훈 저지까지 셋. 정광호까지. 네. 근데 이게 이 중에 통일교는 그 규모가 나오지 않겠냐 이거죠. 이번 아니 수사를 근데 통해서. 지난번에 문자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윤영호 씨가 건진법사한테 보낸 문자에 이번에 10,000명 보냅니다. 그 전당대회 할 때 하고 그 이전에 기존에 있던 기존에 2만 1,000명, 요번에 12,000명 있다 12,000명. 그랬어요. 2만 1,000명. 그러니까 아마 저 타임에 아마 2만 명 정도가 이미 통일교에선 들어간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나머지는 이제 신천지랑 정강원의 표일 거고. 그게 적어도 10,000명이든 2만 명이든 대선 경선 때 작동했다는 걸 알면 네. 그러면 이거 당선 무효로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대선 때는 그러겠죠. 후보. 때는. 그렇죠. 후보가 부당하게 그렇군요. 선정됐다고 맞아요. 하면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떤 강요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입당했다는 거를 입증해야죠. 확인해야죠. 입증하고 네. 그 사람들이 이 선거 때 투표해서 네. 윤석열이 최종 후보가 되는데 기여했다. 네.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 수사를 하다 보면 신천지도 나오고 다 나오면 그러면 후보가 안 될 사람이 후보가 됐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선 때 거가 명확히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에 영장을 영장을 쳤을 때 그 영장의 기간이 특정이 돼 있는데 그게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하고 대선 끝난 다음이네. 네, 2024년 전당대회 1월부터 4월까지예요. 그래서 그 윤석열 대선 때 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 수사하다가 네, 그걸 그러니까 갈 그 수도 있는 앞에까지 넓혀야지. 가야 돼요. 갈 가야 수도 있지.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도 얘기했잖아. 기간을 특정했기 때문에 기간을 넓혀 보면 저는 당원들이 통일교 교인 당원들이 좀 더 늘어날 거로 보고 있어요. 더 이전에 있었던 당원들 이 사람들은 뭐 했나 나오고 네. 이 수사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글로 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그 수사팀의 의지의 문제인데 그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국힘은 그래서 장동영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송원석 씨가 이제 송원석 대구 원내대표가 시장 이미 같이. 그 말을 했죠. 그 생년월일 주소는 못 뺏어갔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해 볼 수 있죠. 동명이인을 주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점을 오픈하지 그러니까 않거든요. 개인 정보를 안 주고 핵심 언제 정보는 못 들어왔는지를 뺏어갔다. 안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이걸 실제 대조해도 찾기가 어렵다. 요걸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압수수색 한 번 더 하면 되겠네. 더 해야지. 저기 그 윤영호가 말대로라면. 김건희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교회만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교회, 학교, 그다음에 회사. 자기들이 운영하는 회사하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는 거잖아. 예, 총동원했다 얘기하니까 김건희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번 한 번 더 도와달라. 아이고. 근데 전체 당원 명부하고 대조하는 건 별로 의미 없어요. 그 전체 당원 명부라는 건 지금 500만 명 뭐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모르긴 몰라도 한 100만 명은 이미 작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절반은 허수라고. 네, 허수가 많아요. 그래서 당비 내는 책임 당원 명부하고 대조하는 게 중요하지 전체 당원 명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장비 내는 거 한 75만 정도 그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수사는 그래서 그 끝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대선에 지금 통일교가 개입한 증거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정당 해산 그리고 돈 토해내는 걸로 가고 있어요. 특히 윤석열 후보가 이 결과로 후보가 되지 말았어야 하는데 후보가 됐다라는 게 나오면 그러면은 그 대선 후보 취소되는 거잖아요. 300억 원 그러면은 이상이 그러면은 420억 420억이니까. 그러면 선관위 보존금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망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국민의힘 당원들 그러니까 상관없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뭐 태반이 통일교 뭐 나머진 또 신천지 뭐 나머진 정광훈 그다음에 윤호개인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게 확인이 되면 섞이고 싶겠어요.
같은 취급 당하고 아니 싶겠어요. 지금 섞이고 싶어가지고 섞어서 같이 잘 지금 살고 있는 아니, 들고 그러니까. 가던데요. 뭐. 섞이고 싶은 사람도 일부 있죠. 그렇죠. 근데 나머지 좀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멀쩡한 사람들은 그거 섞이고 싶겠냐고요. 그치. 오늘 지금- 새벽 결정으로 이제 의문의 일패를 당한 아주 강력한 두 부류가 있는 거죠. 하나가 이제 그 김장한 목사님, 또 김장한 한쪽이 목사님. 이제 윤어게인이죠. 윤어게인이 민주당 특검 통해서 종교 탄압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희대 사법부한테 이제 얘기를 해야죠. 사법부가 종교 탄압한다라고 목소리 나오는지 오늘부터 한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권성동 의원이 나는 독방 간 줄 알았는데 다인실로 갔다면서요. 네, 다인실로 방이 가서 없어서 방이 없대요. 홍거실이 어머. 이제 홍거실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면 그 없대요. 잡범들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있대요. 쉽지 않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변호인 접견을 할 때 아주 그 수감 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얘기가 있죠. 어려움을 토로할 만하네. 정치범들은 다 독방 가는 줄 알았는데 방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빨리 가야 내도 돼. 먼저 받는 게 나은 거예요. 얼른 빨리 구속됐으면 독방 배정 받았어. 또 그 얘기를 그 어떤 사람이 했더니 그 건쪽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빨리 갔으면 여름에 더워서 고생했어. 혹독한 더위를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 다인실은 난 처음 본 것 같은데 이 정도 정치인이 들어가서 다인실을 그렇죠. 아니요, 근데 아니에요. 간혹 있어요. 간혹. 한두 번씩 했었어 옛날에. 근데 거기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시나? 아니 거기서 오래 또 계셨으면 좋겠네. 거기서 잘 어울려서 사는 사람이 있고 매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관계를 어려워하면 힘들죠. 권성동 의원은 매우 어려워할 그런 것 스타일이죠. 같아요. 예. 그 스타일상 지금껏 다 황태자였는데 지배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멘붕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멘붕 온 상태에서 이제 그 보좌관들이 강릉 비가 내린 거에 대해서 이제 SNS 하고 그래서 옥중 SNS 정치를 재개를 했습니다. 근데 위로가 되겠나 싶어요. 네. 지금 통일교에서 권성동 이제 의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 그럼 돈 줬다. 그렇죠. 금일봉 줬다. 근데 여기서 나는 윤석열 쪽하고도 갈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니 그 3억이 아니었어? 10억 줬는데 나한테 3억 준 거야? 이것도 나올 수 아니, 있어. 근데 10억이 저는- 아니라 규모가 어쨌든 그게 고스란히 다 갔겠나. 그렇죠. 백배는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중간에 근데, 배달료를 챙기지 않았을까? 근데 그동안에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동안에 이제 이 두 분의 나눴던 문자는 계속 공개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갑자기 내년 전당대회 이거 윤심은 어떤지까지는 공개가 됐었는데 그 다음 거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왔다. 요 얘기가 왜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땡땡땡은 심판이라 포기했고 뭐 별표는 뭐 윤심에서 멀어졌고 이 말도 사실 안 나왔던 건데 그렇지. 요번에 이제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원래는 쭉 있었던 문자인데 그렇지.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게 아니고 어. 뉴스를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이 잘한 거죠. 특검이 뉴스를 헷갈리지 말고 집중하라고 했던 압축해서 거. 네, 압축했던 근데 거고. 중요한 건 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와요. 잠재주자들, 네. 잠재주자들은 과거와 저희와 연결돼 있던 과거에 특검이 도와줬다는 거잖아. 특검이래. 통일교가 통일교가. 도와줬다는 거잖아. 다른 선거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또 이제 저 나오는 사람들이 앞으로 지금 여기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나올 것 저분도 같아요. 이제 지금 떨고 있겠지. 예. 이 주목할 대목이 저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과거에 저희와 연결되었던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연결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10,000명 이상이면 됩니다. 과시할 정도면 근데 좋겠습니다. 저기서 이기적이라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예요? 대충 내가 대충 딴 거는 다 이해하는데 이기적이라 좋아하지 않아요? 좀 치명적인 것 같은데. 이기적으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 그쵸? 몇 명 있잖아 그 안에 이미. 이미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재 주자들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누군지 알겠죠 우리가. 자 어제 그 청문회에서 두 검사 태도 논란이 있었는데 최재현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인데 와. 근데 오히려 보면서 야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분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분 근데 특히 내가 귀에 꽂히는 장면이 뭐였냐면은 이 최재형 검사가 내가 이 수사를 언제 했냐면 말이죠. 9월에 시작했어. 그 영상 좀 준비해 주세요. 24년 9월. 24년 9월에 시작했어. 그 말의 취지는 내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사람인데 관봉권 띠지 같은 거 뜯겠습니까? 이런 논리로 말을 한 건데 그런데 그때는 윤석열이 펄펄 살아있을 때잖아요. 그리고 도이치 사건도 풀어줄 때 아니야. 묻어줄 때 아니야. 그러니까 저것도 저 얘기 듣자마자 든 생각이
건진법사 털어주려고 시작한 거구나 이 수사가. 남부에서 계속 그 논리를 만들고 얘기를 할 때 그 얘기했었습니다. 2024년 9월에 윤석열 한창일 때 시작했고 우리는 윤석열 집 사저를 압수수색한 그런 수사팀이다. 우리는 할 그러니까 만큼 그 했다. 논리로 네. 그 논리로 야 니들 털어주려고 그 논리를 지금 들이대는 건지 잠깐 보세요. 들어주세요. 이 사건은 2024년 9월 달에 제가 처음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던 시절이었고 살아있는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29일쯤에 건진법사 실주거지를 파악하기 위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의 전체적인 취지는 내가 그런 사람인데 말이야. 살아있는 권력을 강단 있게 수사하던 사람이 띠지 같은 거 일부러 뜯겠어요? 그 말 듣자마자 일부러 뜯었구나. 털어주려고 했구나라는 의심이 없던 의심도 막 생기던데 저는 저 어떻게 보셨어요? 같은 검사 출신으로서.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남부지검 쪽의 얘기는 그 저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100 몇십 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압수수색 횟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코인 관련해서 그 아니 건진 관련해서 건진 관련해서. 압수수색 횟수가 그 박건옥 부장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최재혁 검사 그 직속 상관이었죠 당시. 그래서 제가 그 간부 출신하고 좀 통화를 했어요.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그거를 관봉권에 띠지하고 스티커가 없어질 수가 있냐? 근데 그 간부 쪽 설명은 그거예요. 수사팀이 원형 보존을 지시했는데 그 검찰 수사관이 원형 보존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것도 시험 쳐서 들어온 수사관인데 아무리 경력이 짧아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황당하다. 이거거든요. 설명이. 그 참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수사관이 예를 들어서 약간 그 청문회 나와서 하는 걸 봐도 약간 그 특색 있게 행동하잖아요. 눈도 막 굴리고. 그러니까 저 친구한테 뒤집어 씌우면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하여튼 국회 청문회 나왔을 때 태도를 보면 하여튼 그 평범하진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검사들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던데. 검사들은 그렇죠, 자기들은 검사들은. 지시했는데 네. 수사관이 잘못했다는 수사관이 거잖아. 좀 어리버리했다. 아니, 지금 남부지검이나 대검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띠지가 비닐이 중요하다. 이 지민도 채취해야 되고 이거 체크해야 되니까 이 지시를 명확하게 했어야지 최재현 검사가. 원형 보존이 뭐지 이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업무 관련된 내용도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수사하게 수사관들이. 있는 사람들에서 윗사람 있잖아요. 그 네. 사람의 상사가 알려줬어야 되는 거지. 그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아니다. 검사는 검사는 자기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필요한 지시를 했다는 거야. 네, 자기는 수사관들 다 내에서 했고. 잘못했다는 거야. 네. 수사관들에서는 우리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면 혹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 일부러 뜯어서 버릴 리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다. 우리가 매뉴얼도 그랬다가 큰일 날라고 이런 취지거든요. 나는 둘 중에는 수사관들이 하는 말이 더 신뢰간다 이거야. 왜? 왜? 아, 수사관 편이야 우리는. 난 수사관 편이야. 나는 김정민 수사관 응원해. 나 만나고 싶어. 왜요? 아니 진실을 말해달라고. 진실을 말해달라고. 그런데 네. 어제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봐요 그러면. 또 가볼까요? 어제 네. 장면 그 티키타카 하듯이 하는 장면 속에서 저는 그들은 원하는 목적을 다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는 고의로 한 게 아니에요잖아요. 그 목적으로 다 결정적으로 수사관한테 가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막 서로 혼돈스러운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만드는 게 중구난방으로 목적이라면 막 흐트러뜨리면서 결국은 국민들 머릿속에는 쟤들이 누가 한 명이 딱 특정 지시에서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것까지는 나는 자기들이 아니, 그렇게 성공했다고 느끼지 봐요. 않아 우리. 저는 의심하는 것이 이 수사 시작 시점 작년 9월이잖아요. 계엄은 상상도 못했고 앞으로 3년 어떻게 사나 이런 얘기할 때예요. 그런데 그때 수사를 시작해가지고 윤석열을 조질라고 그랬다고? 건진을 잡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압수수색에서 관봉권을 이렇게 압수수색한 게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월인데 그때 압수수색해서 관본권만 한번 툭 가져옵니다. 압수수색하는 총 시간이 수백 회 했다고 했는데 시간이 1시간 남짓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수사를 하거나 취재를 하다가 관본권 띠지를 발견했잖아요. 엄청 흥분할 겁니다. 엄청 좋은 걸 발견했다고 하고 그렇지. 자 비닐봉지 뜯고요. 그거 지문 채취할 거고요. 자, 지문 채취도 안 했잖아. 자 띠지 해가지고 이거 넘길 거예요. 자 이거 과학수사대에 보낼 거니까 CSI에 보낼 거니까 이렇게 해. 손으로 만지지도 않아. 요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윗선에다가 부장님 있잖아요. 부장님 관본권 잡았어. 이거 대통령하고 연결돼. 이거 그렇지. 큰 거 잡았어. 이거는 검찰 관본권이 아니고 네. 이것은 부장님, 지검장님. 청와대 특활비 같습니다. 그렇죠. 흥분해가지고 김 부장 얘기해 보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관본권이 압수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드문데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그것도 그거 말도 안 거짓말이지. 돼. 그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아닐까요? 매우 높아요. 압수 목록에도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기재하지 안 않았고. 넣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없어진 거를 CCTV도 확인하지 않았고 위로 보고하지도 않았고 다 이상하죠. 현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띠지가 비닐봉투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 안 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절대 안 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평생 본 적이 없는 대통령실에 가야 볼 수 있는 그것도 일부만 볼 수 있는 그건 좀 거를 수사관 잘못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아니죠. 수사관 검사, 기억이 안 검사. 난다. 기억이 나는 나지 않는다는 수사관이 기억이 거는 나는 없어진 거짓을- 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수사관이 그렇죠. 기억이 안 난다잖아. 네. 가장 중요한 게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시점을 생각해야 돼. 도이치 모터스 사건도 검찰들 불러가지고 휴대폰 다 뺐고 그런 다음에 무혐의 처분했던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갑자기 이 남부지검에서는 윤석열을 잡아야 돼. 응? 그렇게 시작했다고 수사를 정반대.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으니 여기서 들어올 거를 미리 우리가 들어가지고 다 걸러내가지고 문제가 되는 증거들 건 없애주자? 없애주자 하고 들어간 게 아닐까? 아니 근데 저 수사는 처음부터 건진을 보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네, 다른 사실은 코인. 네.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건진이 나온 거지. 네. 그렇다 사실은. 하더라도 네. 건진이 나왔습니다 하면 보고가 됐겠지. 그렇지. 당연히. 그러다가 그러면 건진 조조 그랬겠어? 네, 그러다 권진 윤한홍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천수가 나오잖아요. 이천수가 불려와 가지고 왜 부냐면은 자기도 관련자기 때문에 싹싹 불어요. 윤한홍 옆에 했어요. 그 얘기를 더 많이 불어놓고 갑니다. 이천수 선수가 참 안 됐어. 여기서 아니 권진하고 아주 각별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코인 말고 다른 원희룡 코인 하려고 그랬나 봐. 아니, 총선 때 원희룡 그 손잡고 손잡고 가방 들고 다니고 다니면서. 가방 들고 다니고 그거 그 표정이 참 안 됐었잖아 그때. 왜 표정이 왜 안 됐냐면은 그 전에 원희룡 지역구가 이재명 그 원희룡 붙었을 때 송영길 지역구였잖아요. 그때는 송영길 손잡고 다녔. 아니 이재명 후보도 지지했었어. 그러니까 그 야당 그때 당시 기준으로 민주당 쪽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희룡 처음부터 끝까지 다 쫓아다녔잖아. 송영길의 오래된 후원자인데 갑자기 원희룡으로 간 거예요. 일종의 전리품처럼 끌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거든. 그래서 사연이 깊이. 그러니까 이천수 선수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어. 뭔가가 엮여 있는 거지. 그렇지. 자기도 그러니까 사연이 거기서 깊이 있다. 빠져나올 수 그렇죠. 없는 뭔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남부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줘요. 이분이 그래서 저는 이 수사 자체가 이미 잡으러 간 게 아니라 무엇이 잡힐지 모르니까 털어주러 간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압수수색을 있어요. 1시간 15분 정도밖에 하지 않았기 그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압수수색을 뭐 목록 있는 것만 대조하면서 보려고 해도 몇 시간이 걸릴 텐데 1시간 15분이면 그냥 뭐 나는 그거 알고 들어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 아니 알고 들어갔죠. 이거 가져오는 거다 이번에는 네. 하고. 근데 그 전에도는 더 많았는데 그냥 왔고 그 다음에 그것만 찍어서 관복만 가지러 간다고. 근데 1시간 만에 온다고. 아니, 그리고 핸드폰도 놔두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핸드폰 사용하던 것도 나중에 우리가 또 발견했어요. 수사를 엉망으로 하셨어요. 그래놓고 뭐 당당하게 했다, 자부심 있다고 했는데 그건 자부심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이 내가 어제 보면서 느낀 거는 사검사들은 사건을 만든 다음에 스스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걸 스스로 믿어버리는 정도구나. 네, 지금 나는 그때 윤석열 잡으러 갔던 검사야. 네. 이렇게 스스로 지금 믿어버리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게요? 어제 그런 상태던데 보니까.
윤석열 잡으러 간 건 아니죠. 사실은 그거는 살아있는 권력을 그러니까 수사. 본인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본인. 그최 검사의 얘기는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설정했던데 보니까. 일부러 남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권진이 나오자마자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법사, 박사 모두보다 권진이 중요하다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오래전부터 패밀리 비즈니스 같이 했다. 그래서 수사해야 된다 했는데 안 하고 계속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윤석열 수사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집도 압수수색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만큼 해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단이 있는 살아있는 그렇죠. 권력을 수사하던 사람인데 그 얘기를 계속 그렇게 관봉권 띠지고 일부러 없앴겠어. 그런 취지예요. 그런 네. 취지로 언제 수사를 했는지 말하는 순간 제가 거꾸로 없앴다. 그거 없앴다. 그렇게 보고. 라고 의심하게 되었다는 거지. 일단 우리는 의심하는 그룹이니까. 그리고 이래서 음모론이 나오는 아니 이건 의심 가요. 아니 왜냐면 어제자 중앙일보에 여기 검문 디자이너 얘기하면서 막 음모론의 대가들이 또 모였다고. 저는 아닌데. 아니 조희대 대법원 이제 청문하게 아닌데. 생겼잖아요. 30날 해야 돼. 대법원장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잖아. 지금 공무원이니까 나와야 돼. 그 법원에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대법원장 최초의 청문회인데 근데 멘붕 됐을 것 같은데. 어제는 완전 그거는 일단 충격이어서 선을 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자초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법원은 판사들은 지난주부터 결집하는 분위기입니다. 조희대 밑으로. 결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니 조희대 밑으로. 자기네 네. 괜찮다고 생각해. 네. 나가서 뭐 나올 게 뭐가 있냐. 우리가 가서 말을 해서 오히려 민주당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악행과 만행을 우리가 깨부셔줘야 된다. 오케이. 예, 예. 잘됐네. 예. 왜냐면 나오는 사람이 지기현 부장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대법관. 근데 어쨌든 대법관하고. 같은 편이잖아요. 말하자면 이해관계가 같단 말이죠. 근데 대법원 이 판사들은 정치인들 잘 모르는 것 같네. 그렇지. 정치인들은 쇼도 할 줄 아는데. 그치. 예. 예.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네. 청문회는 안 하는 게 좋죠. 아유 안 하는. 대법원장 입장에서 약간 모욕적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래서 거부해야 오히려- 된다는 입장도 좀 있어요. 아니 근데 오히려 잘 됐다. 나올까요? 오히려 거부해야 잘 됐다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부해야 된다는 입장도 아주 좀 그 목소리가 커요. 네. 이거는 나올 것이. 사실 우리 사법의 우리나라 같은 정치화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거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사법의 정치하는 자기가 했는. 파기환송에서 했지 이미. 근데 어쨌든 지금은 입장이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네요. 네. 나가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나가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다. 네, 거부해야 된다는 사람이 저는 많은 것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막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얘기는 아니고 감정적인 일단은 측면에서. 감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해. 안 나오면은 방법이 없나? 구인 또 하고 뭐 하겠지. 그렇죠. 그건 절차는 있는데 대법원장을 부인하지는 않겠지. 집행 가능성이 예. 그러니까 안 나올까? 대법원장 안 나오면은 뭐 그 연구관들 하고 잔뜩 밑에 사람도 불러가지고 할 거 아니야. 연구관들까지 부를까? 연구관까지는 부를 이제 거- 포함시켰어요. 연구관들이 그러니까 읽지 않고 판결문이나 서류를 읽지 않고 판결하였다는 걸 입증하려면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겠지. 나와가지고 그다음 저런 것도 나올 거 아니에요. 로그 기록 접속 안 했다, 출력 안 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른 되겠어. 재판관들은 아무도 안 읽어봤다 이거. 판사들이 영장을 내줄까요? 그 로그 기록에 대한? 연구관들을 상대로 그 확인해야 될 거는 사실은 그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이 기록이 대법원에 오잖아요. 예. 오고 나서 재판부 배당되기까지 거의 한 달 정도가 걸렸어요. 왜냐하면 바로 배당을 안 하거든. 예. 거기서 이제 뭐 상고 이유서나 이게 제출 기한 도과할 때까지는 배당을 안 해요. 근데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기 어떤 연구관 내지는 연구관 그룹에게 이 사건 기록 미리 검토하라고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시켰겠지. 왜냐하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게 대법관들이 통상 연구관들의 보고서를 보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재판부 배당이 안 된 상태에서 그 한 달 사이에 어느 기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야 이거 보고서 미리 좀 작성 시작해라고 했다고 하면 의도가 있었던 거지 사실은. 그건 매우 이례적이거든요. 의도는 원래 그러면 안 있었죠. 되는 거. 처음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확인해야죠. 그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 문서가 그 사건 파일들 출력했으면 출력 기록이 남고 출력 안 하고 화면으로 봤어도 로그 기록이 남는데 둘 다 없을 거거든요. 그럼 아무도 사건 기록을 보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가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확인되겠죠 아마.
어쨌든 저런 건 출력해서 보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쫙 여러 스크롤해서 보지. 그렇다 하더라도 로그 기록이 있어야 돼요. 로그 기록 내려보면 로그 기록이 없겠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관 어느 PC에는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검토 보고서가 네. 분명히 있겠죠. 그거 봤을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받겠나? 보고서만 봤을 가능성이 좀 크죠. 그 보고서만? 가능성이 크죠. 그럼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야 네. 방향을 정해놓고 그러면- 방향 정해주면 그러면- 보고서야 아니,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나가죠. 거기서 말하는 그 방향이 정해졌다. 내지는 그 보고서를 작성해 봐라라고 이제 한 그 말이나 이 의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통상 대법관들이 두 가지 이렇게 시키잖아요. 이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켜가지고 두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는 아니 사람들이 그건 맨 좀 마지막 있잖아요. 얘기지. 초창기 때는 안 그러지. 그렇죠. 애초에 보고서는 이제 그 연구관들 객관적인 거, 하나로 객관적인 거 작성을 올리고. 하죠. 네. 자. 그걸 보고 의문점이 있으면 다시 지시를 하죠. 김영남 의원 요청 질문이 하나 있어. 이거 하고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로이터하고 인터뷰에서 3,500억을 투자하면 외환위기다라고 네. 발언했는데 이거 왜 물어달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그거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외환위기 오죠 잘못하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약간 발언 강도가 좀 올라갔죠. 수위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SNS 막 쓰고 일부러.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 이유가 뭘까? 저 나름대로 추측을 이유를 뭐라고 해보면 보십니까? 이제 10월에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리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거의 참석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확실히 있어요.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회의 끝난 이후에도 이틀을 더 한국에 머문다는 얘기가 있어요. 호텔 이틀? 예약은 거기까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틀이나 네, 이틀을 네. 더 머문다는 얘기가 돼 있는데 최근에 아주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 북핵 동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핵화가 아닌 동결 얘기가 그렇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발언 수위가 올라간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가장 원하는 거를 네.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걸 지렛대로 사용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최대한 뭘 얻어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위원장하고 예를 들어서 둘이 그 뭐 판문점에서 만나게 해준다든가 뭐 그런 거잖아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봐요. 이거는 이런 건 전문용어로 통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지금 최근 발언을 보면 이거 발언 수위가 왜 이렇게 높지 했는데 뭔가 이루어지네. 뭐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세게 전적으로 말하고. 동의합니다. 그 출발하기 전날 SNS에 직접 똥별 그 노무현 그렇지, 대통령 그렇지. 발언을 인용하면서 자주 국방에 자주 대한 국방 얘기를 거를 하죠. 한미 공주 그러니까 바로 이제 국힘 쪽에서는 뭐 미국을 뭐 적대시하는 거냐 뭐 포기하는 거냐 뭐 연대를 뭐 깨는 거냐 별의별 이제 공격을 하죠. 그런데 그거는 확실한 뭔가 자신감 있는 정무적 감각이 빼어난 분이잖아요. 큰 딜이 있을지도 모르죠. 뭔가 큰 딜. 있지 않으면 쓰기 어려운 내용이죠. 야 미군 이렇게 하고 우린 이렇게 하고 뭐 그 3,500원 이렇게 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하고 큰 딜을 한꺼번에 아펙에서 하는 거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뒤에서는 이게 북핵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면 과제는 노벨 평화상 받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나 통일 생각 없어 이제 하지만 트럼프는 만날 수도 있어. 그 말을 한 거 보면 북미 채널이 지금 좀 암암리에 지금 하여튼 뭐- 계속 자, 계속 김영남 의원 소통하고 통밥이었습니다. 있답니다. 네. 순전한 통밥이었어요. 저도 통밥 하나 할까? 뭐 정보 루트가 있는 건 아닌가? 그 저도 통밥 통밥. 하나 할게요. 뭐, 네. 통밥 뭐. 정용진 회장 도망갈 예정입니다. 국감 앞두고. 해외 출장. 네. 그거 때문에 네, 극우 집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집회 네. 본인 왜 여기랑 스타벅스 그 스타벅스 공급했을 사장과 함께 때. 도망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빌더 코리아 네. 도망가셔야지. 네, 아니, 지금 국감 때 그분은 뭐 멸콩하면서 알리바바랑 또 손잡고 뭐 그렇죠. 또 스타벅스 커피 대주고 뭐 너무 네. 행보가 왔다 갔다 해서 지금 그리고 아무튼 신세계 정용진 회장과 김건희 윤석열 관계에 대해서도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쵸. 네, 그 뭐 아시잖아요. 맥의 고리와 뭐 예. 그 저희끼리 나눈 대화들이 네. 있고 그렇죠.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죠. 지금 국감 대비 도망갈 예정. 자, 통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